리퀘스트 마지막 프로젝트 예제 베스킨라빈스 31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게임은 이제 기존에 위에 제시된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2인용 게임이라는 점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이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플레이어 1 차례인지 플레이어 2 차례인지를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덱스 페이지 먼저 같이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를 완성을 하면 조금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H1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br31.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br31.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또 제목이 하나 있네요. 베스킨라빈스 31. 그리고 이 예제는 30일 이상이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베스킨라빈스 게임은 뭐 여러 명이나 또는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숫자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뭐 3을 부르면 B 학생이 또 2를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호명할 때마다 그 숫자를 계속 누적합니다. A가 3 불렀으니까 3 누적하고 B가 2 불렀으니까 2 누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는 토탈 변수가 하나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부르다가 어떤 사람이 부르는 숫자가 30일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게임에서 지게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수를 이제 범위를 좀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3증가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만약에 이 친구가 3을 부르면 이제 4, 5, 6 중에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이 친구가 5를 부르게 되면 6, 7, 8에서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한 대로 누적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토탈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2인용 게임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턴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 우선은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인용 게임이기 때문에 이 턴 변수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턴의 값이 홀수이면 플레이어 1 차례라고 또 턴의 값이 짝수이면 플레이어 2 차례라고 우리끼리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턴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턴을 1 또는 2로 하면 계속 값을 바꿔야 하니까 차라리 계속 1, 2, 3, 4, 5, 6, 7, 8, 9 증가를 하지만 1, 2, 3, 4, 5, 6 이렇게 증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좀 범용적인 홀수, 짝수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차례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지 또 화면에 표현을 하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턴 변수를 통해서 차례를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만약에 턴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앞서 우리가 위에서 설정을 할 때 플레이어 1 차례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H3 태그로 플레이어 1 차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 2 차례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예제는 A 타입, B 타입 나누지 않고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으니 바로 스테이트 변수를 넘기는 형태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맨 처음에는 인덱스에서 게임 스타트를 전달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br31에서 바로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스테이트 변수를 request.getParameter의 스테이트 항상 이 getParameter에 작성하는 이 문자 열의 기준은 이렇게 주소상에서 전달되는 이름
이나 또는 input 타입의 name으로 설정한 이름, 그것에 문자를 표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받아놨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민을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3개의 버튼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버튼을 3개를 만드는데 반복문 없이 만든다면 그냥 버튼을 차례대로 3개 나열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온클릭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하는 페이지는 location.href의 br31 pro.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임의로 1, 2, 3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토탈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토탈이 0이기 때문에 토탈의 0에다가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해서 1, 2, 3을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토탈이 3이 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토탈에다가 3을 더해서 3 더하기 1, 3 더하기 2, 3 더하기 3 덕분에 4, 5, 6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자바 변수로 토탈에 1을 더하고 그리고 또 토탈에 2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토탈에 3을 더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인티저 i는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코드로 표기를 하시고 이 기존의 버튼 태그를 반복문 안에 넣어주신 후 여기 1 부분을 i로 처리를 하면 버튼 3개로 쭉 복사했던 거를 이렇게 반복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지가 어떻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3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2를 선택을 하면 프로로 넘어갈 때는 2라는 값이 넘어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넘기는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물음표를 구분자로 우리는 토탈 값을 넘겨야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토탈을 우리가 특별히 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1 증가, 2 증가, 3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의 이 값을 넘기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보기 안 좋다 싶으면 그죠? 아무래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면 아예 자바에서 자바 영역에서 토탈에 i를 더하고 그래서 완벽히 값이 세팅이 된 토탈을 넘기는 형태로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주소로 넘기는 게 조금 실수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온전히 자바로 저장을 완벽히 하고 그 다음에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넘겨야 될까 고민을 해 보았더니 우리 이 턴 변수를 계속 1씩 증가시키기로 했죠. 그럼 현재 턴이 얼만데 프로로 가서 1을 증가해줘 라고 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턴도 같이 한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에다가 또 턴 변수도 함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2개를 넘겨보죠. 그럼 이제 프로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2개의 값을 넘겼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네, 먼저 토탈 전달 받았고요. 인티저 토탈은 integer.parseInt로 평변환을 해주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는 턴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수명도 턴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현재 스코어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3을 눌렀어요. 그러면 토탈이 3이 돼서 이쪽에 현재 누적된 스코어는 3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토탈을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3 태그로 현재 스코어 %는 토탈 출력을 해주고요.
또 동시에 문제에서 요구한 게 그래서 누구 차례에서 이 값이 누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재 차례를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차례를 또 턴 변수에 담아 놓았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턴의 값이 똑같이 홀수이면 우리는 플레이어 1,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 2라고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좀 사이즈가 크네요. H1 태그로 P1 차례, 여기서는 P2 차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일단 뒤로 가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거로 하고, 네. 그리고 지금 BR에서도 현재 스코어를 또 출력을 해야 했었네요.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현재 스코어 몇 점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여기 적었던 코드를 그대로 좀 가지고 올게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을 한번 실행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르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2를 136이 돼버렸네. 요게 뭐 때문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네요.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기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136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식을 바꿀 거면 그냥 1을 더하는 형태로 바꿔야 하네요. 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증가됐다로 논리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들어가면 이제 1, 2, 3으로 보이게 되고요. 2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2를 누르면 토탈이 2가 되고 P1 차례에서 2까지 누적이 됐어 라고 표기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뒤로 가기는 밑에다가 만듭시다. 일단 뒤로 가기. 뒤로 가기는 href로 br31.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차례도 넘겨서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고요. 토탈도 넘겨서 계속 누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구분자로 아까처럼 똑같이 넘겨 볼게요. 여기처럼 토탈과 턴을 같이 한번 넘기겠습니다. 지금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온클릭은 페이지 이동할 때 location.href라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A 태그는 애초에 앵커라고 해서 이 자체의 역할이 페이지 이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href에 페이지 명이 적히면 돼요. 온클릭과 href의 페이지 이동 방식은 다릅니다. 요거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물음표를 구분자로 이렇게 토탈과 그리고 턴을 같이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토탈하고 턴이 인덱스에서 올 것만 고려해서 그냥 0과 1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프로에서 넘어올 걸 생각하면 또 값을 받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변수를 활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이 스테이트라는 문자가, 만약에 스테이트라는 문자가 equals 게임 스타트인 경우, 이제 그 경우는 인덱스에서 바로 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 바로 온 거죠. 네, 이 경우는 index.jsp 페이지에서 넘어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토탈하고 턴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턴도 아예 초기값을 0으로 해놨다가 게임이 시작이 되면 1로 설정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 않고 스테이트가 equals 게임 플레잉이면으로 또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게임 플레잉은 프로에서 게임이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스테이트 값을 게임 플레잉이라고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BR에서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게임 플레잉으로 해서 좀 다른 형태의 로직이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게임 플레이 때 토탈과 턴을 넘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BR31 pro.jsp 페이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토탈하고 턴이 그냥 이렇게 0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로 전달받은 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똑같이 턴에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턴은 앞으로 계속 1증가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홀수 짝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P1, P2 차례가 정확하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인덱스로 이동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제가 2를 누르면 2가 되고요. 뒤로 가기를 누르면 플레이어가 아직 1이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세미 프로에서 턴을 증가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이제 P1, 즉 1이 넘어오면 그 다음은 이제 2가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고요. 2를 누르면 아직은 P1인데 이제는 P2가 됐고 P1이 아까 2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적된 숫자는 2입니다. 제가 이제 5를 선택을 하게 되면 5가 되고요. P2 차례에서 5까지 진행을 합니다. 뒤로 가서 이제 6, 7, 8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를 기준으로 1증가, 2증가, 3증가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버튼을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게임 종료 조건은 31이 됐을 때 게임이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프로에서 게임 종료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앞전에 했던 내용처럼 스테이트 변수를 설정을 해서 이 스테이트 값이 1이면 게임 진행 중인 것이고 2면 게임 종료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은 바로 이 토탈이라는 값이 30일 이상이 되면 게임이 종료가 돼서 스테이트 상태를 2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1이면 그렇지 않고 스테이트 값이 2이면으로 구획을 나눌 수가 있겠죠. 1이면은 뒤로 가기로 메시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쵸? 그렇지 않고 2가 되면 이제는 게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라는 A 태그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페이지는 인덱스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바 문법을 한 번 더 적죠. 자, 누가 이겼다 졌다는 우리가 턴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네. 자, 게임이 종료가 됐는데 만약에 P1인 상태에서 게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는 P1이 30일 이상이 되는 숫자까지 부르고 게임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P1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이 경우는 턴이 1이 됐을 때. 그러면 바로 우린 누가 승자예요? 플레이어 2가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반대로 짝수에서 P2에서 게임이 종료가 됐다라면 P2가 게임에서 지게 된 거고 P1이 이기게 된 상황으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30일까지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10으로 바꿔서 10이 이상이 되면 그때 게임이 종료되는 형태로 해보면 좀 단축한 상태로 우리 친구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시 인덱스로 이동을 해서 2 입력하고요. P1 차례에서 P2가 이제 5를 입력하면 뒤로 가고 P1이 8을 입력하면 이제 P2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P2가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만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9로 갔어요. 자, 그럼 이제 P1은 이미 졌어요. 뭘 입력해도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P1 차례에서 P1이 11을 불렀기 때문에 P2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링크가 처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